네, 전해드린 대로 이 소주와 햄버거, 화장품 등이 줄줄이 가격이 좀 오르면서 네. 서민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글쎄요. 이제 네. 식당에서 소주 한 병 시키면 7,000원 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 이상 뭐 서민 술이다 이렇게 부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가격에 굉장히 민감해서 네. 이 세계 품목은 건드리면 서민의 영리인식입니다. 그런 네. 게 있어요. 예. 그게 바로 세 가지가 뭐냐? 소주, 라면, 삼겹살입니다. 아, 근데 이게 해마다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라면은 지난 2년 새 3번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소주는 지난해 오르고 또 올랐어요. 지난달은 맥주 이제 업계 1위였던 오비 맥주가 가격을 6.9% 올렸습니다. 네. 다음 주입니다. 오는 9일부터는 소주 업계 1위 하이트 진로가 소주, 맥주 출고 가격을 7에서 9%가량을 올립니다. 이게 지난해 2월에 인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1년 9개월마다 이건 해마다 올리는 건 반칙이거든요. 예. 이게 왜냐? 이게 원성이 해당 업체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서민 기호식품을 건드리게 되면 정부로 네. 원성이 지금 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물론 업체 측에서는 원부제 가격 올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소주의 경우에는 이제 원가의 15%를 차지하고 이 주정이라는 네. 에탄올에다가 물과 감미료 섞어서 만드는데 이 주정 가격이 연초 대비 두 자릿수 10% 넘게 올랐고요. 네. 병 가격도 한 21%나 올라서 어쩔 수 없다. 또 맥주 제조에 들어가는 메가의 국제 시세 역시 상승했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1위 업체가 먼저 오르면 한 2, 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그렇죠. 다른 업체들이 아. 덩달아 가격을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서 야 저거 정말 원자료가 맞아? 담합하고 있는 건 아니야? 라는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계산을 좀 해보면 소맥 한 잔 마시는데 최소 이제 14,000원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외식 자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4,000원이었는데 소주가 7,000원이면 맥주는 8,000원으로 올라요. 그러면 15,000원. 어허. 이게 소맥은 비율을 따지다 보면 소주 한 병에 맥주 두 병을 넣게 되면 2만 원 시대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출고 가격이 3단 점프래요. 네. 출고 가격은 두 자릿수예요. 네. 지난해 2월 그리고 올해도 보면 인상분은 81원에서 85원 남짓인데 이게 대형마트나 편의점으로 가면 100원 단위로 인상이 됩니다. 네. 근데 그게 다시 일반 음식점, 주점으로 가면 1,000원 단위로 가요. 야. 그래서 소주 7,000원, 맥주 8,000원 시대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야 이게 서민 소주 맞아? 라고 이제 말씀하실 텐데 가뜩이나 이제 고물가로 힘든 서민 직장인들 아마 이제 외식이나 외식 횟수를 좀 줄여야 되는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다 오르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체념하는 분들도까지 생기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소주뿐 아니라 뭐 햄버거 값도 오르고 우유 값 뛰고 특별히 외식 물가 분야가 이제 크게 뛰잖아요. 이런 추세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어요. 네. 올해만 식품업계, 외식업계 4번이나 찾아가서 협박, 뭐 읍소 별걸 네. 다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르는 거 문제는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중동 사태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니까 네. 에너지 물류 비용이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우유, 설탕, 소금이 다 올랐어요. 이게 모든 원부자재의 기초자재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외식 가공식품 가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조금 전에 네. 10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가 됐어요. 예. 9월에 3.7%였던 소비자 물가가 더 뛰었습니다. 오. 3.8%까지 뛰었거든요. 10월 물가. 실제로 9월에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 대에 비해서 한 5.8%, 외식 물가는 4.9%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평균 소비자 물가의 거의 2배 가까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물가가 연말에 안정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우유 가격도 오르다 보니 아이스크림 가격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 맞아요.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집기도 좀 어렵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원유 가격이 그만큼 뛰어서인 거겠죠? 물론 뭐 원유 가격 뛴 것도 있는데 네. 한국 소비자 단체가 좀 들여다 보니 원유 가격이 4배 이상을 또 전가했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오. 실제로 올해 원유 가격은 2번 올랐습니다. 지난 2월과 지난달에 올랐는데 네. 지난 2월에 원유 가격 상승률은 5.2%에 불과한데 아이스크림 인상률은 적게는 14.7%, 많게는 24.3%나 올라서
원유 가격 상승분의 최대 4배로 웃돌았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일부 아이스크림 제품에는 국내산 원유 쓰는 게 아니라 수입산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수입산은 그런데 가격이 오히려 내렸어요. 그러니까요. 미국산은 같은 기간 한 25% 이상 내렸기 때문에 네네. 인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리고 예. 있다. 네. 사실 원자력값 상승했다. 그걸 반영하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네네. 원가의 4배 이상 오르는 건 폭리기 때문에 네. 가격을 즉각 내려라라고 이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고물가 시대 그야말로 생존을 걱정해야 될 이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허리 떠도 졸라매라 이런 이야기 같은데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이렇기 때문에 좀 나타난 것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고물가 초기에는 어땠느냐. 무지출 챌린지, 냉장고 파먹기 네. 이랬거든요. 예. 근데 유행은 돌고 돌아 다시 박리 다매입니다. 아. 특징은 뭐냐. 먹거리, 생필품, 그리고 유통기간이 좀 길어진 것들이에요. 예. 실제로 한 온라인 유통 마켓을 보니까 이렇게 장기로 보관할 수 있는 즉석밥이라든가 냉동식품, 네. 통조림 캔의 가공식품 가격이 연초 대비 적게는 20%, 많게는 50% 넘게 판매가 늘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외식 물가 너무 오르다 보니 좀 쟁여놓고 먹자라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부의 효과적인 카드가 어떤 건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